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TBS7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오늘은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국내 출하된 노바백스 백신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위험군 접종에 활용됩니다. 보도에 정진명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4,122명. 어제 4만 9천여 명에 비해 하루 만에 5천 명 정도가 급증했습니다. 서울 11,873명, 경기 17,738명 등 수도권에서 3만 3,601명을 기록하며 어제처럼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2,630명, 대구 2,328명 등 2만 4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82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0명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3차 접종률이 낮은 호주는 위중증이 크게 증가한 반면 3차 접종률이 높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위중증 증가폭이 낮습니다.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8세 이상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은 1차 96.8%, 2차 95.8%, 3차 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출고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은 오는 14일 입원 환자 등 고위험군부터 시작합니다. 일반 국민은 자녀 백신 예약을 통한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는 보건소 및 보건소에서 지정한 일부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한시적으로 당일 접종이 시행됩니다. 2월 21일부터는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하실 수 있으며 3월 7일부터는 접종이 가능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최초로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된 백신입니다.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 이미 접종 경험이 있는 기존 백신과 동일한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져 백신 접종을 꺼리거나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에게 긍정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등 다른 코로나19 백신과 교차 접종도 가능합니다. 노바백스 백신을 1, 2차 기초 접종으로 한 뒤 3차 접종은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하려면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의사소견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20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마쳐야 기초 접종이 끝나며 기초 접종 3개월 후에 3차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TBS 정진명입니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형 전임교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을 시작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용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블록을 쌓으며 함께 얘기도 하고 게임도 합니다. 아이들에게서 잠시라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선생님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급한 용무가 있거나 몸이 아파도 대신할 선생님이 없으면 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파도 끙끙거리면서 참다가 이제 겨우 퇴근 시간 기다렸다가 퇴근하고 뭐 은행 같은 곳은 사실 거의 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휴가 때 병원 진료 몰아서 치과 가거나 은행 가거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를 위해 대체 선생님이나 보육 도우미가 있지만 현장의 수요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반 사무직하고 달리 어린이집은 업무를 딱 접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 교사가 들어와야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대체 인력이 들어와야 그 교사가 휴가를 갈 수 있고 화장실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대체 교사가 있어요. 대체 교사 제도가 있는데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장의 그 수요만큼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대체 선생님을 구하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적어 등원율은 떨어지고 학부모들의 걱정은 앞섭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마음껏 편하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생활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를 느끼니까 아무래도 불안하고 선생님이 안 계실 때는 안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에다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쉬는 날이 곱절로 늘면서 대체 인력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들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대체 선생님 지원을 요구해왔습니다. 또 올부터 휴가가 또 공휴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제된 휴가고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불안함을 조성시킬 수 있고 또 교사들도 안정적인 질 못하고 뭐 일을 하는데 불안하게 즐겁지 않으면 사실 그 불편함이 다 고스란히 현장에 아이들한테 가거든요. 우리가 항상 학교나 이런 제도처럼 상시적으로 담임을 맡지 않고 있는 교사들이 하나 정도는 있으면 굉장히 원 운영에 도움이 되고 안정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습니다. 서울시가 이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형 전임교사, 즉 비담임 정교사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합니다. 평소에는 보조 역할을, 선생님 휴가에는 담임 역할을 할 선생님을 어린이집 140곳에 한 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의 어떤 탄력성,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고요. 교사 같은 경우는 담임 역할을 할 수 있는 비담임 정교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마음 놓고 휴가라든지 백신 맞고 아플 때 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근로 기본권 이런 게 보장이 되고 아이들의 어떤 보육의 수준 질도 높아지고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500명, 오는 2025년까지 1,5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러 어린이집에서 이런 혜택들을 받아볼 수 있어서 좀 자유롭게 단차를 쓰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TBS 이용철입니다.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4조 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높이고 영아수당과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출산을 장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강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총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은 2029년에서 2021년으로 8년이나 당겨졌습니다. 초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폭과 속도가 높아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달 중 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고 생산 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5대 패키지 정책을 시행하고 여기에 총 4조 1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5대 패키지에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 활성화, 한 달에 30만 원의 영아수당 신설, 출산 시 200만 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고 다자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고공행진 중인 소비자 물가 안정 대책도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로 4개월 연속 3%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 정부는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의 담합이나 과도한 인상 여부를 점검하고 오는 23일부터 12개 외식 가격을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가격이 뛰고 수급이 불안한 농축수산물은 방출을 늘리는 등 품목별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와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을 연장할지 여부도 다음 달에 확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오늘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한낮 기온은 8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공기질이 더 악화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되는데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공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건설 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생방송 TBS7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